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에서는 권역별로 광역 소각장이 추진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인천시 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이 수기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며 지역별 폐기물 담당자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천시정혁신단은 지지부진한 소각장 문제에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치 지역은 주민이 원하는 조건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한편 인천시가 정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지역의 유치 전략으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조건이면 유치할 수 있는지를 기피 지역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무를 져야 되는지를 주민 스스로 알게 하는 내년 6월까지 수기 과정 거쳐서 그걸 결정하지 못하면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청라 송도 소각장의 반입 수수료를 지금보다 올려야죠. 인천시는 주민 수용성을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꼽았습니다. 일정 부분 주민들하고 좀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책임 주체인 각 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정작 당사자들은 이 문제에서 빠져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고 오히려 기술적 지원이나 관련 지원을 해야 될 인천시가 지금 꿀탕을 하고 있는 군구는 시 차원의 협의를 논하면서도 수기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했습니다. 광역 소각장에 실패할 경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결국 자체 소각장을 건립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민 수용성 확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공감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시기나 방법 이런 부분들은 시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TF를 통해서 책임 부담에 대한 논의는 더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초기에 시설 설치하는 재정이 1차적으로는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협력금이라든지 수수료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반환 협력금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초기에 같이 설계를 해서 소각장 문제에 대한 인천 지역 사회의 해법은 여전히 미궁 속. 직매립 금지 시점이 채 3년도 남지 않으면서 주민은 폐기물 문제에 책임을 지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에 관한 직권 중재에 나섰지만 인천시 노선 제출이 늦어지면서 당초 예고했던 이달 안으로 최종 노선이 결정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지난 8일 대광위는 각 지자체의 요구 노선을 받은 뒤 중립적인 평가단을 거쳐 이달 안으로 최종 노선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21일 경기도가 김포시의 의견을 담은 노선안을 제출하면서 대광위의 신속한 확정을 촉구한 반면 인천시는 내부 검토 지연으로 노선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천시와 김포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가운데 검단 구간 노선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으며 대광위와 지자체 사이 실무 협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역 주민 간의 갈등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제출을 보류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반발이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검단 5호선 비상대책위는 25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대광위 직권 중재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대광위 중재를 거부해 5호선 연장이 무산되면 집단 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제성이 있는 노선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온 불로대곡 주민총연합회도 같은 날 인천시가 내부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노선을 검토했다면 이 노선을 대광위에 서둘러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대광위는 5호선 갈등 봉합을 위해 각 지자체의 요구안을 받아 이달 안으로 최종 노선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21일 경기도가 먼저 김포시의 요구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1일 소사에서 대곡 구간을 추가 개통한 수도권 전철 서해선이 고양 일산까지 연장 운행에 돌입합니다. 이에 따라 고양 대곡에서 일산역까지 6.8km에 이르는 4개의 역이 추가로 개통해 26일 오전 5시를 기준으로 첫 운행에 들어갑니다. 이로써 열차 운행은 평일 기준 134회에서 172회로 주말에는 116회에서 148회로 각각 증편됩니다. 이번 서해선 추가 연장 개통으로 인해 일산역에서 부천 소사역까지는 기존 77분에서 29분으로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서에서는 고양 지역과 김포공항, 부천 지역을 거쳐 안산까지 수도권 서부를 남북으로 잇는 노선입니다. 경기도가 33조 9천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본 예산보다 1,432억 원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네,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추경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합쳐 33조 9,536억 원입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1,43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감액 추경이 예상됐지만 적극적인 재정 확장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으로 지출을 줄였을 겁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 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확장 추경입니다. 증액된 사업 예산 부분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으로 나뉩니다. SOC 확충에 1,212억 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834억 원,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250억 원 등 경기 진작을 위해 2,86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지원을 위해 957억 원이 편성됐고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284억 원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1,606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김 지사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했다고 밝히고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장 추경을 편성한 만큼 도지사는 물론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비를 삭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했습니다. 구조조정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과장급 이상 간부의 업무 추진비를 10% 삭감합니다. 도지사 업무 추진비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20%를 삭감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만큼 도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사능 검사 장비 구입 등 1,609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년 연속 경기도 대표 축제로 선정된 부천국제만화축제가 다음 달 개막합니다. 올해는 축제의 의미를 한층 부각해 전야제로 웹툰 창작 음악 경연을 선보이기로 했는데요. 네, 지난해 부대 행사인 학생 공모전에서 뜻하지 않은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공정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정화 기자입니다. 26번째 부천국제만화축제의 주제는 만화 마음을 열다. 현대인들의 마음속 상처를 보듬고 나아갈 미래를 그린다는 의미로 정했습니다. 축제는 다음 달 14일부터 나흘 동안 부천 일대에서 이어집니다. 첫날 전야제에서는 만화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이색적인 창작 음악회가 처음으로 열려 관객을 맞이합니다. 개막 당일에는 부천 만화대상 시상식을 비롯해 15개국 코스튬 플레이어 2만여 명이 모이는 경기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첫 번째는 올해가 부천시 승계 50주년이기도 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5주년 그리고 축제는 26년째 하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 속에서 그동안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25년 동안 해왔던 일, 그 사업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 수 있고 웹툰 분야 취업 상담, 만화 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상담회, 지역 웹툰 관계자 현장 토론회 등도 이어집니다. 생성형 AI와 융복합 웹툰 창작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 웹툰 포럼이 열리는 한편 DP 등 인기 웹툰 작가들과 지망생들의 만남도 준비돼 있습니다.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도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전시합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축제 후원을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불거진 수상작 풍자 만화 논란에 대한 여파로 풀이됩니다. 심사위원들이 뽑는 거고 만지로는 사실은 되게 공정하게 심사위원들이 뽑으신 걸 가지고 전시하고 시상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지난해까지 부천국제만화축제의 누적 관람객은 191만 명. 주최 측은 올해는 축제 기간 동안 모두 12만 명이 부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축제가 끝난 직후에는 웹툰 융합센터가 개관하는 만큼 부천이 만화와 웹툰 산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지난달 부천시 의원의 발의로 입법 예고됐던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된 바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조례안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부천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단비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천시의원 윤단비입니다. 예, 먼저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의원님들 반대로 지난 회기에서 본 조례가 계류되었습니다. 이 계류라는 것은 안건으로 올렸으나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심의를 안 해주니까 조례가 가결이든 부결이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갑자기 오염수 방류 발표를 하는 바람에 상황이 더 시급해졌습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위해 부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 이 상황에서 그 불안감은 수산물 업종 종사자들에게까지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부천시가 나서서 지자체 단위의 최소한의 수산물 안전관리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실 예산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 영상을 만들기까지 하고 중앙정부에서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모양새고 이렇다 할 대책이 없으니 부천 시민들과 관내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그 큰 불안감에 최소한의 방어적 도움을 주고 싶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조례안의 내용도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 조례는 부천시로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및 오염 유해물질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식재료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자는 겁니다. 세슘이나 플루토늄, 스트론튬 같은 방사능 물질뿐 아니라 농약, 중금속, 유독물질 같은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들을 검사하자는 건데요. 이게 개인 사업장을 단속하자는 게 아니라 사설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기에 부담스럽고 시민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부천시 지자체가 나서서 원하는 곳에 한해 방사능 검사를 시행해주고 대신에 시민 다수가 방사능 검사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자는 겁니다.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어떤 시장의 책무, 안전관리 세부 추진 계획, 방사능 및 유해물질 안전검사 등이 이 조례의 주된 내용이고요. 수산물 가게의 유해물질이나 위생점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해주자는 추가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네, 이 해당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부천시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렇게 불안감이 가중된 상황에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수산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선 부천시로 유통되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면 부천 시민들의 불안감 종식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거고요. 지자체에서 방사능 안정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산물 업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조례는 부천시로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및 오염 유해물질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교육과 홍보에 대한 지원 방향에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사능 안전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과 인증을 받으면 부천시 방사능 안전 인증 마크를 배부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겠습니다. 꼭 이 조례가 논의될 수 있도록 부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에서 프랜차이즈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경영 악화로 폐업한 뒤 1년 반 동안 잠적했던 사업주가 붙잡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30대 사업주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인천에서 프랜차이즈 헬스장을 운영했던 A씨는 경영 상황 악화로 지난해 3월 직원과 고객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방치하고 직원 1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